패닉 바잉이 일어난다.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안녕하세요, 링크맨 조피드입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관심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 전문가 우리 또 저랑도 책 쓰기로 맺은 인연입니다. 우리 필명인 우리 부동탁 저자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이 책, 집은 넘쳐나는데 내 집은 어디 있나요? 진짜 제목을 아주 너무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아주 반응이 아주 좋은 베스트셀러까지 오른 책이고요. 책 소개는 좀 이따 차차 하고요. 짧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집 마련 아카데미에서 부동산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덕분에 부동산에 관심을 일찍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부터 강의도 많이 들어다니고 현장 답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년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원데이 클래스나 저희 정규 기초반 수강 들으신 분들 합치면은 한 4,000명 정도, 4,000분 정도 되시고요. 부동산 대표님이 갖고 계신 타겟층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2030이라는 타겟층으로 지금까지 사실 많은 부동산 이렇게 교육.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투자에 대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왜 본인이 2030들에게 집중하고 계신지 해 오셨는지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신념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돈이 없을수록 부동산에 빨리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누구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같이 이제 하여튼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 책에 이제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서문의 9페이지에 보면 20대 후반 조금 과한 욕심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억 원의 빚을 졌다고 얘기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우여곡절 끝에 엘모 그룹에 있는 전자 회사에 입사하셨어요. 당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당시 월급이 생각외로 적었어요. 250만 원 받으셨다고. 실수령 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을 빚을 갚는데 썼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한 달 버티면 살았다고. 이게 좀 중요한 스토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사실 20대들, 30대들까지 한 석 달 사이에 이게 주식 광풍이 불더니 또 갑자기 또 부동산 광풍이 또 다시 또 불어요. 정부는 그냥 허겁지겁 대책 막 내놓고.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본인은 사실 이 광풍 이전에 이미 전에 광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리얼한 얘기 좀 해주시죠. 계기를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신념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보편적인 경험을 한 건 아니었죠. 이제 어머니 덕분에 빨리 관심을 갖게 됐는데 상속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근데 욕심이 나는 거죠. 더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에 이제 제가 모르는 영역에 투자 제한이 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실수하게 되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가 중요한데 그런 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주택도 다 날리게 되고 그러니까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날렸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주변 지인들한테 권유를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제가 또 변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빚이 수억으로 늘어났죠. 그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전 뭐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했던 20대 거죠. 후반에 수억의 빚,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거의 한 80%가 변제 아니면 뭐 이자 내기도 급급했겠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부동산 공부를 하시게 된 건 언제예요? 이번에 쓰게 된 책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모르고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믿음이 전 절박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 썼지만 도시 기본 계획, 부동산 정책, 그리고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이번에 내 집 마련 아카데미 수업에서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면 그러면 종목을 뭐 요즘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돼, 뭐 땅을 사야 돼, 오피스텔을 사야 돼, 지식산업센터를 사야 돼,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종목이 많죠. 예.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또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때 투자를 하면서 어디에 사야 하고 아시죠?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우죠. 열중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 Y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더 빠른 기름을 알았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 영상도 전문가란 분들이 테크닉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지역 찍어주는 얘기들도 많이 흘리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지식을 사실 사람들과 연결하는 또 지식과 경험이 녹아졌을 때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없잖아요. 저는 이 판은 또 금방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예상치 못했던 뭐 지금 미중 문제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본인이 몸소 경험한 지식과 경험 어디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택 대표님이 저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Y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이 Y를 강조하는지. 제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된 인생의 경험도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에 대한 Y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모르는 데에 이제 투자하게 됐는데 제가 그 뒤에 추천 필독서 책 왜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을 보면은 이 Y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번에 청주가 아주 좋은 예죠. 왜 투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규제가 없으니까 대출 잘 되니까 뭐 호재에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매물 던져 나오고 시장이 완전 패닉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이 투자를 하는지 내가 이 투자를 함으로써 얻는 기대 이익이 뭔지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이 일은 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Y 그리고 더 모호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사는지 그런 Y 미션을 발견하면 더 많은 성취와 이루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저는 그 확신이 있겠죠. 참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 중에 이렇게 Y를 강조하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이제 부동 대표님이 사실 2030에 많은 팬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 203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40,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수업에도 오고 배우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보자고요. 사실 20대나 30, 40대나 50대나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똑같이 흔히 말하는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잖아요. 근데 한 살에도 빠른 나이에 부동산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도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자본주의를 알아야 된다. 자본주의. 근원적인 걸 모르고 하게 되면 실수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물가가 오르는지, 왜 통화량은 증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알아야 부동산이 우상향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본주의 공부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와 그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알려주지 않죠.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워본 적이 없죠. 이론적인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 와닿지는 않으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면 전전긍긍해요. 네, 조급하잖아요. 그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등락이 있으면서 우상향 하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늘 2020년의 부동산 가격보다는 2030년을 봤을 때는 어때요? 싼 거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기계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반비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의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걸 모르시고 단기적인 규제라든가 가격 급등에만 고민을 하시는 거죠. 막 지금 방송 보면 뉴스 보면 어디도 뭐 얼마 올랐다 어디도 얼마 올랐다 막 난리죠, 얘기를 난리. 하잖아요. 네.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막 조급해져요. 두 가지 증세가 조급하고 또 하나는 탈진이 일어나요. 성실하게 산 사람들 입장에선 내가 잘못 살았나 라는 탈진. 네. 그런데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뭐 대출이라도 땡겨가지고 급하게 막 무리해서 살려고 뭐 없이 지식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지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패닉 바잉이 일어난다. 그 얘기 많이 그래서 하죠. 뭐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지금 대출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예, 굉장히 위험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아까 말한 Y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거기에 호재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서 가장 싼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다는데
최소한 내가 거기 투자한다 그러면 호재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면 안 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네요. 빨리 사면 살수록 좋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정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좀 있는. 떨어져도. 그렇죠. 떨어져도. 그러니까 내 집인데 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떨어질 때 사람들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영혼까지 끌어서. 그렇지. 그게 리먼 사태 08년에서 2013년도 5년간 서울 집값이 하락할 때 현상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해서 사지 않아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행정수도 이전안에 만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럼 세종시가 지금 오른다는데 이거 거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될 물을 거예요. 어떻게 아니, 의견 주세요? 많이 묻죠. 수도 이전한다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투자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난다. 세종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서울과 세종은 다른 게 있어요. 이제 뭐냐? 서울은 도시개발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기 신도시 주변에 공급을 이제 하는 건데, 세종은 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주변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아요. 공급이 많으면 서울처럼 이렇게 영원히 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가 오른다라고 해서 부안해동에서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 하지만 뭐 시장의 내재 가치는 세종이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건 반대한다. 네, 오래 투자해야 됩니다. 영어로 존버. 베리 버텨줘야 되는데 부안해동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리 버텨야 된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이런 퀘션이 있었어요.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리스크가 50%예요. 50%다. 50%야. 그러니까 잘 되면 10억을 벌고 망하면 1억을 날리는 거야. 이런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네. 후자는 내가 1억을 가지고 하면 뭐 300, 500을 벌어요. 300, 500. 네, 근데 얘는 승산 확률이 한 80%야. 그러니까 게임에서 진다고 해도 1억을 다 날리지 않고 막 20, 30%만 날려. 그럼 어떤 걸 할 거냐.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제 사업 멘토에게 배웠어요. 비즈니스 멘토에게.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B 중에서. 저는 지금은 후자를 선택해요. 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질문의 의도는 알았죠. 후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31살 때는 초년생이니까. 네, 초년생이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그렇지. 1억으로 내가 10배 배팅 할 수 있다면 50%인데 이거 해봐야 되지 않나? 1억은 내가 앞으로 기간 동안 날린다고 해도 또 벌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시행착오를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썼어요.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3요소가 있다. 첫 번째, 얘기해 주세요. 원금 보장이 돼야 된다.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 안전성.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수익이 높다라고 해도, 지금 비관한 얘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익률이 나잖아요. 근데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반대. 두 번째, 투자의 두 번째는 황금성이 있어야 됩니다. 황금성. 내가 급해서 팔려고 했을 때 바로 팔려야 되는 거지. 현금화, 유동화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당연히 투자니까 수익성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은 다른 가치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장기 투자예요. 그리고 소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 투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이 좋다고 하는 거고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는 지금 쳐다보지도 말라.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고, 2030이시면은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원금 보장에 대해서 딱 확정되는 건 없죠. 없죠. 네, 없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뭐 안전마진 아니면 원금 보장을 이제 최대한 하고 갈 거냐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예를 주식이라면 그래서 주도주, 그 중에 시총이 뭐 1등부터 10등까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니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추천하는 거죠. 그 안전한 것 때문에. 그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버텨주니까. 근데 이제 주식도 하셔야 돼요. 수익률이 좋습니다. 높습니다. 안전자산. 네, 그리고 블루칩. 주식 좀 하세요? 주식은 제가 하기 잘하게 생겼는데 안 하실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주는 책이 있는데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주식도 저축처럼 할 수 있다. 아까 말한 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대장주죠. 대장주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투자한다. 그러니까 적금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을 공부해야죠.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이 있어요. 그 지역을 우선으로 보고 그 주변에 핵심 입지에 빌라와 아까 말한 그런 것들도 투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